저는 현재 지금 회사를 이제 대직하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업무를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거의 100일 가까이를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국가가 아무래도 중국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 쪽이 중화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를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아유 불이 꺼주니까 좀 그러네요. 자, 최근 중국 동향 분석을 해갖고 기존에 제가 그 11월분 말고도 10월분, 9월분, 8월분을 이제 발표를 계속해서 제가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드리는 그 프린트물은 그냥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 되게 글자가 많아요. 근데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하나 보려면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색깔이 있는 것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불을 다 꺼버리셔갖고 일단 하나씩 보시죠. 자, 지금 다 날짜들이 보면 오늘 뉴스로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사실 제가 준비를 하기는 지난주에 보면 뭐 비자가 면제가 된 게 갑자기 뭐 15일, 30일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1번하고 2번을 한 회사를 제가 이제 딱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뭐냐? 혹시 이제 BYD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혹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이제 뭐 아까 뭐 나무위키 보면 좀 여러 가지가 논란이 있는 그런 사이트이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투자가인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2010년대 초반에 거의 2000,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 BYD를 투자를 해서 대주주가 되었죠. 근데 지금은 투자자일까요? 투자자가 아닐까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릴 거고요. 아, 당연히 선물은 커피 기프티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퀴즈도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다 우리가 그 강의하시는 위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다들 이제 피곤하시고 이제 거의 10시가 넘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다 뺐어요. BYD 지분을 다 빼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인데 그래프를 보세요. 뭐야 이 회사? 2008년에만 해도 한 대밖에 못 팔았던 회사가 지금 1000만 대. 야, 연간 1000만, 야, 판매를 보자. 야, 무슨 46만 대가 갑자기 325만 대. 이게 뭐 하는 회사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워렌 버핏이 노망이 들었나?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나니까 차가 많이 팔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모토는 앞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첫 번째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이제 BYD사가 한국 시장을 진출한다. 여기 보면 아토3라는 자동차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2,552만 원에서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보조금 받으면 아마 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더 싸지겠죠. 근데 EV3라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에. 우리나라 소형 전기차인데 그게 거의 한 30%에서 40%더 비싸죠. 하필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 되게 높아요. 1달러에 지금 얼마죠, 여러분? 1,403원. 400원 또 넘었어요. 1,400원. 야, 이거 참 저같이 수출 무역하고 또 수입 같은 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야, 이거 참 수출이 우리 집에서 환율이 높으면 참 좋긴 좋은데 중국 입장에서 환율이 되게 높아요. 1위안에 지금 얼마일까요? 194원. 이거 되게 높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유학을 할 때 120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2001년도에 중국 갔을 때가 110원이었어요.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자, 그렇으면은 이 중국 제조업체들 한국에 이제 진출하기 너무 아주 안성맞춤의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격 정정에 들어온다. 이 빨간색 제가 해놨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국유업체들이 계속 한국에 들어와서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해. 아니 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뭐 할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인건비도 되게 높고 한데 왜 들어올까요? 자, 제가 대한민국이 뭐냐? FTA 강국입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FTA 강국 대한민국 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부터 해서 유럽부터 해갖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동체들하고 FTA 거의 다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대박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 회사에 들어와서 100% 중국 회사 자본으로 하면은 당연히 뭐 트럼프나 유럽에 이제 제대로 받을 게 뻔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동향상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국 회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자본과 이제 합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이 기사들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평택도 그렇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대요. 야,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해당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준대, 공장을 지어준대, 일자리 만들어준대. 그러면은 아주 그냥 땡큐죠, 땡큐. 표를 아주 그냥 아주 벌어주는 행위니까. 근데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고 장기적인 거를 모르면은 우리 입장에서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제 핵심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요, 4,500만에 외국인 500만 포함하면 5천만 시장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화장품도 좋고요. 화장품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타일이 뭐예요, 스타일이. 저도 진짜 성격이 아주 매우 매우 급하고 아주 그냥 기다리는 거 못 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빨리 하니까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엄청 해갖고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런 이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이 BYD하고 지코나 이런 림모터 같은 세계 득보자 업체들이, 야 우리 한국 시장 성공했어,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 이제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냐? 두 번째 보시면요, 출처가 두 개입니다. 세계일보하고 이제 한겨레를 갖고 오긴 했는데요. 자, 58초에 한 대씩 만들어요. 100% 자동화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의 자동화를 이뤄낸 자동화 공장에서 연간 40만 대를 만듭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럼 우리나라 자동화 높은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자동화 수치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강력한 그 노동자 단체가 있죠, 민노총. 거기서 그 공개하는 순간 난리칩니다. 난리치고 문 닫는다 난리치고 뭐 엉성정을 합니다. 원래 만약 우리나라 그 현대자나 기아차가 자동화가 뭐 80% 이상 돼 있으면은 바로 하세요. 우린 뭐 비숙련 노동자 해갖고 우리가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중에 경력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50%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아니 왜 못 올라가는데? 막고 있기 때문이죠.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면요, 여기도 플러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중국 전기차 심장인데 비약인데 우리 경쟁자는 테슬라 현대차가 아니야. 바로 자기들 자신이래요. 아주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누구 대상으로? 이 기사에 나온 한국 미디어 대상다, 관계자 대상으로요.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저번에 드렸지만 이 기사의 제목만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유리의 배터리 작업 전기차 기업. 자,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자, 배터리를 만들면서 자동차까지 하는 기업은 BYD밖에 없다. 그럼 무슨 말인데요? 자, 현대자동차 볼게요. 현대자동차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긴 한데 배터리를 어디서 공급받죠? 우리나라 뭐 이제 LG, SK, 삼성에서 공급받잖아요. 애석하게도 H나 SK,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긴 한데 현대차의 직접적인 관계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직접적으로 자급적으로 해서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왜? BYD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핸드폰 배터리를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핸드폰 배터리를 해다가 나중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자동차 회사 사들여갖고 한 대에 시작한 회사가 지금 1,000만 대까지 간 거예요. 자, 이런 회사가 지금 어때요? 2020년까지만 해도 50만 대도 안 됐던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팍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2배 안팎으로 늘어서 2023년 302만 원 늘어났고 지금은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400만 원대까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 현대 기아차 작년 몇 대 팔았죠?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600만 대 안팎으로 판 걸 알고 있어요. 자, 지금 400만 대까지 갔죠, 이 친구들이. 그러면 2025년도는 500만 대 가겠죠. 2060년도 가면 이제 600만 대 가겠죠.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대? 자동화 공장. 그리고 임금을 써요. 제가 예전에 기사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중국 시험들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R&D 석사 박사 갖고 있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얼마일까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1년에 기본 연봉이 1억 2천 정도 하죠. 현대기아차 들어가면. 자, 연봉이 대표님이 거의 맞추시긴 하는데 거기다 곱하기 1을 할게요. 2천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억 2천에서 2천만 원대가 딱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참, 참 우리가 뭐 인해 전술이라 하다 뭐 떼놈이라 하다 우리가 뭐 비하를 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인구 대국이면서 또 실업률가 높으니까 이 BYD 입장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양재 인력들을 5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건비까지 세이브 됐지. 더군다나 중국 정부에서 아주 대놓고 세금도 우대해주고 있지, 보조금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뿌리는 거 올려서 뭐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23년 4분기 판매량 테슬라를 이제 추월했고요. 불과 지난 3분기에 매출액까지 테슬라를 추월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는지는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왜 그렇게 도왔을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위기가 왔어요. 판매량, 얘네 뭐 싸구려고 그냥 싸게 파니까 우리 판매량 뒤졌어요. 우리는 고급장수 만든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매출액마저 테슬라를 추월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아직 영업이익률은 추월을 못했는데 아마 추월이 될 것 같아요. 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이제 제조업 특성상 추월할 수 있는 건 이제 추월할 수밖에 없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제 이번에 그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 미국 입장에서 다행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60%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중국 입장에서 100%뭐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면은 중국은 분명히 정말 빠른 속도로 쫓아올 거예요. 전 솔직히 이걸 보면요, 하필이면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뭐 코로나 시즌이었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인데 21년부터 24년까지는 미국의 지금 이제 반대편 진영의 대통령의 뭐 재임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아무리 BYD가 뭐 어쩌고 하다 했더라도 멕시코 공장 이런 거 못 잡아내고 이제 관세를 못 내리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팍팍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1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불과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현대차가 제일 빨랐거든요, 여태까지. 그게 10년이었어요. 그게 세계적인 역사에 자동차사에 싹 생애를 걸었던 사건이 10년인데 BYD는 3년 6개월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정말 아주 무서운 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제조업의 인해 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언론들에서는 야, 싼 차 들어오니까 한번 타보세요. 이 BYD 정말 좋아요. 이렇게 거의 70~80%의 기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불과 이 10에서 20%의 기사들만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 갖고 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번째, 트럼프 한국과 친해지고 싶은 중국. 자, 보세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우리나라 치면 수구연구원급입니다. 부장급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중 관계가 외부 요인의 간섭,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했어요. 글자 하고요. 그리고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중 양국 협력을 통해 복잡한 국제 지역 정세, 그리고 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야,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되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고요. 뭐 나중에 치면 다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이 당연히 혼자서 말을 하지 않겠죠. 중국 정부의 지시와 지령을 맡아서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시작해서 썼기 때문에 중한 관계로 나오고 중한 양국이라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꿨을 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글로벌 타임스라고 있어요. 극단적 치민주도 건담 맨날 비난해온 이런 뉴스조차도 지금 한중 협력의 뭐 지속적 발전이면 여지를 남겨줬다.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공산당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맡으시는 분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또 쳐줬고. 그래요. 박수. 그래요, 그래.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이따 커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화전 양면 전술. 자, 제가 농담 아니고 진짜 드립니다. 예전에 저한테 받아가셨던 분들 계시죠? 정말 드립니다. 화전 양면 전술. 자, 쓰겠습니다. 간 빼주고 쓰게 빼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대통령님의 욕하는 건 아니지만 15년대 저기 뭐 전승절 갔다가 그래갖고 저도 그때 주전으로 들어가서 아주 분위기 너무 좋고 해서 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냥 몇백억을 이제 법인 만들고 했었는데 결국에 사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다시 시작을 했어요. 또 느낌이 왔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어서 뭐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왜요? 최근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11월 8일부터 뭐가 있었죠? 한국인들 이제 중국 가는데 뭐가 면제됐어요? 자, 비자. 자, 15일, 8일부터 15일이었고 갑자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뉴스가 발표됐어요. 뭐 15일이 며칠 되죠? 며칠 지금? 그래요. 잘하셨어요. 중국 가서 한 달 살기 한다고 지금 뉴스가 뜨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살기. 자, 그런 뉴스가 지금 뜨면서 기류가 변화했어요. 자, 그러면 왜 기류가 변했을까? 자, 기존 발표에 대해서 발표를 살짝 하겠습니다. 비록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해킹해갖고 걸렸죠. 저번에 우리 트루스 포럼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 뭐 들어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무슨 청소기가 이제 뭐 갑자기 나를 쳐다본다 해갖고 보니까 도청 몰래 찍고 도찰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엄청 계속 지금 불안이 확산되고 있죠. 비록 이번에 뭐 12조 위안 해갖고 2천조 원 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언발의 오줌 누기라 생각합니다. 택도 없고요. 더 그 이상이 필요한데 그 이상 못하는 건 지금 여러 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뽑아내면은 아마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채를 이제 팔아야 되고 IMF나 이런 돈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자체는 이제 모래성 된 거를 아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무너지겠죠. 중국이 무너지는 거는 뭐 망한다는 건 그런 표현이긴 한데 아마 옛날 소련처럼 해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중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이제 이윤들이 다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죠. 감소율까지 더 넘어서서 또 내려가고 있고, 부동산 경기 더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야 중국 못 믿겠어 도망가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350조 원. 지금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좀 이제 엑소스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은 도와 좀 줘요. 어떻게 뭐 한국에다 뭐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좀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계좌에 대한 사채를 한답니다. 그리고 금액이 갑자기 큰 게 쓰였으면은 위에 단 약속을 담아서 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한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 미술품부터 해갖고 여러 암호화폐까지 해갖고 엄청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되게 올라가 있고 암호화폐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뭐 트럼프의 당선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지금 중국인들이 불이하게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다음 되게 많죠. 뭐 이런 말들이 쭉 많은데 이거 보세요. 1번하고 1번인데 방첩 대응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뭐 중국 유학생이나 조선족을 다 나쁘게 보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한 품목들을 다 빼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못 모이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평화적 시위를 한다고 이제 10만 명, 20만이 또 자전거 타고 뭐 갔다고 하잖아요. 자, 평화적 시위는 허용해 주는데 그 중간 중간에는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 쪽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100% 믿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계속 숫자적으로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CPI는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PPI 이 제조자 이제 지수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BYD가 계속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계속 원가에 미치지 않은 금액에 가깝게 뽑아내니까 PPI가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 PPI 떨어지는 거를 보조금이나 다른 수단으로 이제 해주고 있긴 한데 이거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WTO 규정 위반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대응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속 지금 군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수화를 하는 걸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자 해경하고 해경하고 육군, 해군, 공군, 노켓군의 핵미사를 이제 운영하는 부대죠. 같이 지금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대하고 그리고 이제 상성 운항과 관련된 이제 활동을 총괄하는 해경까지 같이 이제 훈련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준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대만을 치는 것보다는 대만을 상대로 국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전 트럼프 당선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군사 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월 20일 전까지는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해봤다 이제 국지 도발 정도로 해서 여기 바로 복건성 샤만 앞에 무슨 섬이 있냐면요. 진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문도 포격전 시면 나오는 이제 섬인데 거기다 국지 도발을 해갖고 뭐 깃발을 꽂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백령도, 연평도 같은 섬이 바로 여기 진문도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 국지 도발을 해갖고 뭐 좀 도발을 해서 좀 장난을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일단 훈련 공역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훈련 공역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만섬에 가까워지고 있고 영역도 예전에 4개였던 것이 지금 이제 5개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확보한 뉴스나 이제 내용들이긴 한데 지방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을 그 중국 이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대놓고 지금 삥을 듣고 있어요. 삥. 어떤 삥? 국가가 이제 국민들한테 합법적으로 뜰 수 있는 삥이 뭘까 있을까요, 여러분? 세금하고 벌금. 세금을 증세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들고 나올 거고 이제 벌금을 해서 이제 뜨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중국 보면 이제 공안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공안 말고 도시청경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도시청경이고 중국말로 하면 정관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갑자기 불시에 집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갖고 와갖고 야 전선 정리가 안 돼 있네. 너 집이 되게 더럽네. 너 가구나 이런 거를 왜 풍수지를 받지 않게 배치를 했냐. 벌금 뭐 300위안, 500위안, 1000위안 내놔. 대놓고 삥을 뜨는 거죠. 근데 중국 인민들은 그런 거를 대놓고 이제 장악하고 싶어도 걔네들 정하면 우리 동영상 보이시잖아요. 잡혀가갖고 방간접범이나 뭐 그런 걸 해갖고 이제 뭐 때려 맞거나 뭐 잡혀가거나 그런 것들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런 비트비트 나오긴 하네요. 지금 삼성도 좀 줄이고 있고 현대도 줄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트루스 프롬 방에 공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스코도 이제 중국 법인을 좀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스코 추사도 이제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왕커 이거 지금 이 뉴스 뜨고 나서 되게 조용한데 얘네가 이제 중국 증시 시장에서 첫 번째로 상장한 업체거든요. 정말 상징적인 업체 이 기업인데 그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신전시 중국의 이제 광주 밑에 신전 심춘한 도시가 있는데 신천시에 지분이 들어간 이 공기업조차도 순손실이 나서 코어 손실이 나갔고 33년 만에 첫 적자. 아마 이렇게 끝날 겁니다. 정말 아주 심각하게 되고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기 전에 뉴스여서 좀 최저치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뭐 주식하자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잠깐 이제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예전 저고점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뭐 60일선 뭐 90일선 밑으로 계속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Q&A 타임으로 갈 건데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